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알아보다가 요양원도 생각해보고 집에서 제가 서비스를 받는 것도 고려하면서 도대체 어디가 우리 부모님한테 맞는 걸까 하고 찾아보셨을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요양기관은 살면서 익숙하지 않은 곳이기에 각각 신청 절차도 다르고 서류도 따로따로 준비해야 하고 정말 막막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2026년 3월부터 이 모든 게 바뀝니다. 바로 통합판정제도라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거든요. 오늘은 이 통합판정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양병원에서 수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고 있는 대정요양병원 박한나 과장입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요양병원 입원을 원하면 요양병원에 직접 신청, 장기요양시설을 원하면 장기요양보험에 신청,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원하면 지자체에 따로 신청, 이렇게 세 가지를 각각 따로따로 진행해야 했어요. 서류도 중복으로 내야 하고 기준도 다르고 정말 번거로웠죠. 그런데 2026년부터 딱 한 번의 신청으로 의료 필요도와 요양 돌봄 필요도를 동시에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르신께서는 이런 서비스가 가장 적합해요 라고 객관적으로 안내를 받게 되는 거예요. 판정 결과는 네 가지로 나뉩니다. 고도의 전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종합병원이나 전문 치료기관, 의료와 요양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는 요양병원, 시설이나 재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장기요양, 지역사회에서 생활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지자체 돌봄, 이렇게 의료와 요양 필요도를 수치화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왜 우리 부모님은 이 서비스를 권장받았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돌봄 통합지원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요. 2024년 4월부터 13개 지역에서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지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기준과 절차를 다듬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통합판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합판정을 신청합니다. 기존처럼 여러 곳에 따로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곳에서만 신청하면 됩니다. 2단계, 주治선생님께 의사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하게 되어 어르신의 현재 건강 상태와 필요 의료 수준이 여기에 담깁니다. 3단계, 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원이 직접 방문해서 어르신의 의료 상태와 요양 상태를 평가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게 통합판정조사표라는 건데요. 의료 필요도와 요양 필요도를 모두 수치로 측정하게 됩니다. 4단계, 의사 3분이 구성된 의료위원회에서 의료 중증도를 판정하고요. 통합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서비스 이용이 적합한지 결정합니다. 그럼 이 결과를 받으면 보호자분들은 우리 부모님은 이 정도 의료가 필요하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 제도가 우리 가족에게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긍정적인 변화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러 기관에 중복으로 신청하고 서류 내던 불편함이 사라져요. 한 번의 신청으로 끝이 납니다. 두 번째, 비용 효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료 필요도가 낮은데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면서 불필요한 의료비를 쓰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어요. 반대로 진짜 의료가 필요한 분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가 늘어나고요. 세 번째, 서비스 연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치료, 회복, 일상 복귀의 각 단계마다 적합한 기관이 명확하게 제시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혼자서 기관을 찾아다니는 수고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려할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권이 일부 제약될 수 있어요. 기존에는 우리 부모님은 요양병원에 모시고 싶어 라고 가족들이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의료 필요도가 부족하다 라고 나오면 요양병원 입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별 서비스 격차 문제입니다. 통합판정으로 지자체 돌봄 서비스가 적합해요 라고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 그런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세 번째, 판정 결과에 불만족한 경우 대응입니다. 판정 결과가 가족의 원래 생각과 다를 때 이의제기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준비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만성질환이 있는지,
일상생활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의료 관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미리 체크해 두시면 나중에 통합한정 신청할 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주치의 선생님과 미리 상담하세요.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니까 평소 진료받는 선생님과 우리 부모님은 어떤 서비스가 적합할까요? 미리 여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우리 지역의 돌봄 서비스 현황을 알아두세요. 통합 판정 결과가 나왔을 때 실제로 우리 지역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미리 알아두시면 선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제도는 완벽하진 않지만 방향은 올바릅니다. 환자분과 가족분들이 더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예요. 다만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